자, 오늘은 예술계의 모든 규칙을 그야말로 깨 부숴버린 한 혁명가를 만나볼 겁니다. 바로 장 뒤피에도인데요. 그거 어떻게 기존의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에 정면으로 맞서서 예술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썼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우리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배우는 그 기준들, 과연 누가 만든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만날 예술가 장 듀뷔페의 모든 것을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듀뷔페는요, 한마디로 예술계의 궁극적인 반항아였어요. 1901년에 태어난 그는 평생에 걸쳐서 미술계가 만들어 놓은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당시의 예술은 너무 잘 다듬어져 있고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만의 것이었거든요. 그때 미술계는 어땠냐면요. 아주 엄격한 규칙과 전통으로 꽉 짜여 있었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극소수만 정의하고 누릴 수 있는 굉장히 배타적인 개념이었죠. 듀뷔페는 바로 이런 경집된 세계에 이건 아니지 하고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는 아주 강력하고 명확했습니다. 바로 기존의 미적 기준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듀뷔페는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는 예술의 중심부가 아니라 가장 바깥, 아웃사이더에게서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의 급진적인 철학, 아르부리를 통해서 말이죠. 아르부류, 우리말로 하면 날것의 예술 정도가 되겠네요. 듀뷔페는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표현이야말로 진짜 예술이라고 믿었어요. 세련된 기술보다는 본능적인 창의성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본 거죠. 자, 여기가 정말 재밌는 지점입니다. 그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눈을 돌렸어요. 아마추어, 천진난만한 아이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정신질환 환자들. 바로 그들의 작품에서 인간 본연의 꾸밈없는 창의성을 발견한 겁니다. 듀뷔페의 이런 철학은 그의 가장 상징적인 연작 우룰루프에서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그는 여기서 생명 그 자체를 그리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 언어를 창조해냈습니다. 우룰루프, 이 단어 좀 독특하죠? 당연합니다. 듀뷔페가 직접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세상에 없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과거의 예술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놀랍게도 그의 영감은 다른 화가들의 그림이 아니었어요. 바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미시세계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생명의 근원적인 패턴에 완전히 매료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룰루프는 그냥 예쁜 무늬를 그린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세포가 분열하는 그 역동적인 순간, 보이지 않는 생명의 리듬을 눈에 보이는 언어로 번역하려는 거대한 실험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의 언어라는 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룰루프 스타일을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작업 방식은 놀랄 만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해요. 먼저 세포 같은 기본 단위를 하나 정하고요. 이걸 크기, 방향, 색깔을 계속 바꿔가면서 화면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언뜻 보면 완전 혼동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독특한 질서와 리듬이 살아 숨쉬고 있죠. 우룰루프 연작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진화합니다. 1965년 초기작을 보면 날 것 같은 실험 정신이 느껴지고요. 67년쯤 되면 색채 실험이 절정에 달합니다. 그러다 70년대 후기작에 이르면 아주 복잡한 패턴 속에서도 정교한 질서가 느껴지죠. 그의 시각 언어가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듀뷔페한테는 캔버스 표면의 질감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아크릴 물감을 두껍게 쌓아 올리고 또 긁어내면서 거친 표면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피부처럼 느껴지도록 의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반항아 듀뷔페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과연 뭘까요? 그의 아이디어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업적을 정말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생물학적인 개념을 예술 언어로 바꾸려는 시도.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죠.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허문 선구자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듀뷔페의 영향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80년대의 뉴욕,
런던, 도쿄 같은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면서 그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듀뷔페가 손으로 끝없이 패턴을 반복하면서 질서를 찾으려고 했던 것과 오늘날 컴퓨터 코드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패턴을 생성하는 제너러티브 아트는 사실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반복 속에서 어떻게 질서와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 말이죠.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 아닌가요? 그의 영향력은 지금 우리 주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객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는 몰입형 설치 미술이나 생명과학을 예술로 가져오는 바이오 아트 같은 분야는 사실상 그의 직계 후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도시의 큰 벽을 채우는 공공미술이나 디자인에서도 그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결국 듀뷔페페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술이 꼭 미술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창의성이라는 게 예술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음에 어디서 위대한 창조성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 주변에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